삼성바이오 뼈관절 솔루션입니다. 이런 분들 좋습니다. 관절, 연골, 뼈, 치아, 근육 이상 있는 분들 골다공증 위험 감소시킵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일주일치 무료 증정할 만큼 자신 있는 상품인데요. 한 박스 플러스 한 박스입니다. 이봉규 TV 특가입니다. 전화하세요. 전화만 해도 주니까 자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애국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황경구 단장 모셨는데요.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네. 아니, 14명을 법정 구속시켰어요, 이놈들이. 네. 야, 그리고 용역 깡패들은 다 무혐의 처리하고. 반대가 돼야 되는데, 야,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가 막힙니다. 14명 이전에 3명이요. 네. 보석이 취소돼서 구속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총 17명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리고 한 명이 이제 집행유예, 우리 김바울 장로라고 음향하시는 분. 이분은 이제 단순 돌만 던졌다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근데 참 돌 던지고 집행유예. 그런데 나머지는 일괄 구속.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어권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했고, 나름대로 사랑제일교회 이제 이성희 변호사 열심히 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게 결과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 정치 판사를 만나서 그렇다 등등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일단 이 범죄 혐의를 어떻게든 소명해서 우리가 극복해서 일단은 저기로부터 영호의 몸에서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다 잡아서 지금 항소를 이제 하게 됐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여러 변호사님들이 있잖아요. 사랑제일교회 조력하는. 그렇죠. 이 변호사님들이 똘똘 뭉쳐서 법리적으로 또 1심에서 못했던 어떠한 방어권 행사를 철저히 해서 일단 지금 사랑제일교회의 17명의 수감자들을 구조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사랑제일교회 정관 목사님 이하 사랑제일교회 명예회복을 분명히 다시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제도 제가 밤샘 잠을 못 자는데, 조금 또 이렇게 원래 집안이 좀 안 되면 시끄러우면 이게 걷잡을 수 없도록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걷잡을 수 없도록. 근데 사랑제일교회가 이번에 1심 재판에서 뜻하지 않은 14명 구속이 되면서 또 갑론을박이 있고 내용 아닌 내용이 있으니까 정관 목사님 마음이 바람잘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오히려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미국에선가 유튜버가 이렇게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성희 변호사를 저는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사퇴시켰나 봐요. 이제 2심 재판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광 목사 팀이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이성희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광 목사님은 이제 보강하려고 그러겠죠. 보강해야지. 졌으니까. 예, 2심 재판에서 이성희 변호사님이 성과를 냈으면 그대로 가지만 지금 정광 목사님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CEO로서 딱 당대표이고 원로 목사로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고독한 위치에 있는 게 정관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심에서는 아마 보강을 한다든가 교체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해관계가 다른 분이 목소리를 막 높이면서 남순희 전도사라고 이제 비서 역할을 하시는 분, 그분의 자제분, 저는 알지만 대외적으로는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수님 방송에 처음 얘기하는데, 노태정이라든가 다 있거든요. 사위, 이런 얘기까지 막 미국에서 현지 방송을 하면서 막 하는데, 심지어 이봉 교수님 방송까지 거론하고, 안정권 대표 우리 후배 여기 나와서 색스폰 분 얘기까지 막 하는데, 그분의 충정 어린 마음은 알겠지만, 왜 그분도 정관 목사님은 끔찍이나 생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책까지, 총론까지 만들고 지금 한다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봤다고 다 말하고, 들었다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시기적절한 게 있기 때문에. 언제 내가 필요할 때 말을 해야 되고 또 할 말이 있어도 이 타임에는 안 해야 되고, 이게 우리 인간사의 지혜인데,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아무래도 다운된 분위기에서 방송이 나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도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전광 목사님을 걱정하시는 많은 유튜브나 조력하시는 분들이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저는 대한민국 애국자팀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5번의 용역과의 전쟁,
처음과 끝을 다 했고요. 2019년도 6월 달인가요? 처음 시국 선언하면서 거리로 정광훈 목사님이 나올 때 제가 제일 먼저 부평역에서 인터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정광훈 목사님 모시고 신의 한수를 처음 제가 함께 갔고 처음과 끝을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애국찰팀은 우리 교수님 아시지만 교회 방문하시면 입구에 아직도 천막 베이스 캠프 있는 거 보시죠? 예, 지금까지도 저희가 할 역할.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단체가 한국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요. 누구보다 많이 알고 할 말이 많아도 그동안 저는 한 번도 얘기를 사랑제일교회의 뭐 사법 리스크라든가 등등 뭐 지금 합의금 문제 또 장인 식구역 조합과의 갈등 대내적으로 제 방송에서조차 거론을 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교수님 방송을 빌어서 우리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기를 더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는 안 돼요. 아무리 정광 목사님을 사랑하고 한다고 해도 좀 우리가 지혜롭게 제가 여러분들 정광 목사님을 이제 4년째 광화문 집회에서 최근접 거리에서 모시기도 하고 집회도 같이 하고 제가 또 질서 유지도 하고 또 전쟁 아닌 전쟁도 실제 취했고 어찌 보면 제가 가장 할 말이 많고 얘기할 거리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 한국교회가 더 나가서 정광훈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사랑제일교회가 아직 안정화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할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같이 방송하지만 교수님 보면 깜짝 놀래고 처음으로 제가 말씀해요. 제 손을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오른손 왼손이 좀 다르네. 근육이 다 없죠. 그래 근육이 없고 하나도 없죠. 특히 이 왼손은요. 완전히 근육이 없죠. 없네. 예.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매년 겨울에 수술한다 하면서도 일정이 바빠서 이 수술하면은 아마 이게 이제 그 재활 치료가 한 1년 간대요. 이제 통기부스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도 하고 활동도 해야 돼서 미루다 보니까 이게 한 7, 8년 됐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신혜식 대표는 신의 한수 방송을 하면서 그 안에 저희가 방통위에 가서 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론 여기 그 편향적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방심위를 가서 우리 시민들과 집회 시위를 하던 와중에 안에 갇혀있던 우리 애국 우파 뭐 여자 스님도 계시고 비구니 스님도 있었고 막 그럴 때 안에 구출하기 위해서 저희 애국수찰팀 단원들이 뛰어듭니다. 경찰은 양천경찰서에 한 300명 경찰 병력과 우리 13명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그 안에 계신 이모님들 다 구출하고 천막까지 치고 하는 와중에 인대가 파열되는 인대가 그 후에 결정적인 게 이제 3년 전 사랑제일교회 용육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파이프의 이 팔꿈치 맞았군요. 그리고 손등을 저희가 이제 파이프 걔네들 쇠파이프로 가격당했어요. 쇠파이프로,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지금 여기 아니 그런 이거 뭐 혹처럼 까지 예. 아니 그런 놈들 그렇게 쇠파이프로 가격한 놈들은 무혐의 되고 예, 저희가 고발했는데 이번에 무혐의 된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고발했죠. 서울 그러니까. 북부지검에 해서 고발했는데 그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게 사람 소재 파악이 안 돼서 증거불충분으로 에이, 저희가 조끼까지 다 제공하고 아니 파괴된 CCTV 다 있잖아요. 네, 파괴된 거 도로에서 이제 우리 얻어 맞아가지고 그 영상까지 다 보존 처리하고 그 당시 이제 사랑제일교회는 제가 목사님한테는 이런 구절전 목사님 몰라요. 이렇게 병신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상할 정도로 이렇게 돼도 왜 제가 미련하게 얘기를 안 했냐? 저는 장이 19역의 장순영이라는 여자 조합장을 상대로 제가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 그 사랑제일교회 돌고지역 앞에 있는 10층까지 저희 애국시찰팀이 몇 번을 항의 방문하고 거기에 종합경찰서 정보관들이 입회하에 장순영이가 그 당시 재발 방지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한 후 유감 표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정보관 앞에서 얘기까지 했어요. 그게 한 1년 6개월 전인데 목사님한테는 왜 목사님도 막 구속되고 막 이런 와중이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뭐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니까 교회하고 또 각각으로 교회는 어느 정도 그 합의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교회 이전 문제 이런 걸 논의하는 거 우리는 용역과하고의 그 용역 불법 용역의 폭력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 사람이니까 별건으로 우리는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장순영이가 일부 양보를 해서 진상 파악하고 교회 측에 통보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근데
사실 처음으로 얘기지만 제가 이성희 변호사님 이하 변호인단에게도 제가 아쉬웠던 게 그 당시 뭐 합의금이 500억이니 뭐 100몇십억이니 저희는 돈엔 관심이 없고 거기에 관여할 입장도 못 되고 자격도 없는데 다만 그래도 저희가 그 서명 사모나 그리고 남순희 전도사나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그 문구 하나 넣어달라.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로 죽었지만 활동하다. 그 당시에 용역도에 싸우면서 얻어맞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지금 40대 청년이. 그런데 하나만 넣어달라. 합의금 이런 거 막 다 이제 어떻게 조율 우리 목사님한테 하고 맨 끝에 애국순찰팀 시민단체 이렇게 피해본 사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문구 하나 넣어달라. 1년 6개월 동안. 예? 제가 뭐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정광 목사님 죽이겠다고 막 쫓아갈 분위기네. 지금들 하는 거 보면.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냥 저희들이 감수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이렇게 내홍을 겪고 이런 게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누군가 어떤 정당 어떤 세력만 좀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어쨌든 전광 목사님이 광장 세력으로서 보수 우파의 충분히 한 축을 담당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예. 목사님이 흔들리면 그럼요. 그렇게 할 그 분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많은 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해야 될 얘기는 그리고 밖으로 나와도 되는 얘기 또 안 나와야 되는 얘기 이걸 꼭 구분 좀 해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교수님 방송을 통해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할 얘기가 산적해 있고 문제제기 아니 뭐 정광 목사님들 뭐 신입니까?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삼시세끼 먹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실수도 있고 있잖아요. 일단 있죠. 그리고 뭐 단점도 있고. 그럼 전 단점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성격상 단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살아오는 과정에 뭐 잘못된 판단한 적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아니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예. 그런 거지. 근데 그러나 그거를 큰 거 네. 업적이 광화문 그 애국 세력을 그 통합 규합해서 지금까지 맞서 싸워온 그 업적은요. 그건 대한민국에서 지금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네, 큰 업적을 기려야지. 링컨 대통령 같으면요. 얼마나 과오가 많은지 말도 못해요. 맞아요. 여기서 방송 못할 만큼 그런 과오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안 따져. 그 문제제기 안 하잖아요. 그 노예 해방한 거, 그다음 미국을 통일한 거 이것만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이런 거 맞아요. 저런 거. 심지어 클린턴은 없었나요? 클린턴 그럼에도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도 큰 거 사랑제일교회를 애국교회로 이끌면서 광화문 세력을 규합해서 광화문 운동을 이렇게 이끌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생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지금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하는 거, 이거가 엄청난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정광 목사님한테 뭐 서운한 얘기하면 저도 뭐 밤새도록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사람의 입장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오전에 그 라디오 방송의 채널 A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준석한테 하는 얘기지만 저도 굉장히 가슴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실패를 하지만 그거를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본인 얘기를 하죠. 저 처음 알았어요. 본인도 그 의대를 7년 다녔네요. 1년 재수했더만요. 그러니까. 재수하고 그 다음에 또 재혼하신 거. 예,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이런 실패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데 실패하는 게 단점은 아니다. 실패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광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얘기들이 혹시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시기적절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이것을 대내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냐 아니면 내부에서 할 얘기냐. 이런 거를 우리가 가려서 우리는 저는 어릴 때 가정에서도요. 우리 부모님이 막 싸울 수도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 저는 밖에 나가서는 얘기 안 했어요. 예, 거기서 막 울고 막 땡깡 부려도 밖에 나가서는 어린 마음인데도 그게 좀 쪽팔리더라고요. 엄마 아빠 싸우는 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 우파들도 이제 여러 단체들이 있고 아주 많죠. 뭐 여러 그 이제 세력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버들도 여러 유튜버들이 있고 뭐 그런데 내 생각과 어떻게 똑같습니까? 아니 부모 형제도 생각이 다르고 부부도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과 조금 다른다고 해서 공격하고 근데 큰 틀에서 보수 우파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세력이고 그러면 그 마음으로 생각이 조금 다르고 방법이 달라도 좀 봐주거나 아 저거 내 방법하고는 다른데 저거 왜 저러지 이런 정도로 해야지 이걸 공격을 하고 내 생각은 옳은데 넌 왜 뭐 배신자다 넌 틀렸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절대 도움이 아니라 그건 이준석이가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의를 단합되게 같은 의견으로 모으면 좋겠지만 같은 의견이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같아요 다. 그럼요. 그래도 일보 양보하고 또 지켜보고 또 어떤 건 접어주고 아유 저건 때에 따라서 목사님이 저거는 판단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도 그래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 주기도 하고 좀 대승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 모아서 결국은 저 민주당 이 사악한 집단 이재명 집단 문재인 집단 저것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심판을 하려고 달려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끝으로 우리 이봉규 교수님의 그 시청자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들의 그 의식 수준이라든가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뭐 다른 여타 유튜브도 제가 출연도 해보고 재방송도 있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꼭 이봉규 교수님의 이봉규 TV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우리 자유진영의 많은 그 미디어, 1인 미디어 유튜브들에게 그것을 보시는 시청자들이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뭐냐면 이 방송의 대표도 어떠한 공적 개념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이봉규 TV 그러면 여기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키워주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선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이현주가 우리가 왜 이상하게 본 게 저는 왜 이상하게 봤냐. 어느 순간에 보수 유튜버 자기 자신들도 유튜브를 하면서 보수 유튜브들과 단절하면서 자연스럽게 KBS 주진우 김호준이를 찾아가고 CBS 김현정이를 찾아갈 때 이거 저는 이 사람들이 마음 내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구나 하는 걸 감잡았거든요. 이현주도 행보가 똑같아요. 자기도 유튜버 해갖고 자유진영 우리 보수 시청자들 오늘 여러분들 이현주 TV 보신 적 있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탁 단절합니다. 그리고 변방 생활할 때 그런 방송 다시 말해서 진영 바꿔서 하는 방송에 나가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편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기울어진 언론을 대체하자고 우리 유튜버들이 열심히 뛰어서 언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금 우리 보수 진영의 유튜버들이 메이저급 유튜버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광 목사님과 이봉 교수님, 황경구가 물론 꼭지점은 하나죠. 부합하죠. 언제든지 응원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패널들에 대해서 조금 누구를 출연시켰네 예. 막 이런 게 그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저쪽 반대 진영을 우리가 비난할 때 쓰는 저 하청 방송 아니야 저 덧담사 뭐야 이재명 당거야 서울의 소리 뭐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청자들의 의식 수준이 달라지면 이 유튜버의 질도 그만큼 동반 상승하는데 시청자들이 질이 좀 흔히 말해서 아니 이거는 이런 사람 나오면 이 사람은 누구랑 싫고 누구랑 싫은데 이 사람 여러분들 뭐 장기 돌 때 차 떼고 포 떼고 그럼 누구랑 맨날 이봉 교수님하고 저만 합니까? 그러니까 좀 대승적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해서 방송을 이봉규 TV를 사랑하시게 되면 뭐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공명하고 정대하고 객관적이고 좀 때에 따라서는 우리와 좀 결이 달라도 들어보고 기회는 줘야 될 거냐 발언의 기회는 예 그렇게 해서 유튜브가 좀 활성화되면 어쩔까. 저는 철저하게 정치인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방송인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뭐 정치하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정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저는 방송을 하면서 그냥 뭐 보수주의자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바라고 그다음에 뭐 법치주의가 안착하면 좋겠고 자유민주주의 제대로 선진국이 돼서 이런 걸 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맞습니다. 원하는 방송인인데 이제 그
어떤 분들이 댓글 같은 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왜 허경영 뭐 출연시켰냐, 뭐 구독 끊겠다, 아니면 또 왜 한미병 출연시켰냐, 구독 끊겠다. 요 얼마 전에는 신발 열사 그 네, 정창욱 씨. 왜 정창욱 출연시켰냐, 구독 끊겠다. 또 어떤 분들은 왜 그 국회의원 누구 뭐 윤상현 출연시켰냐, 뭐 구독 끊겠다.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하여튼 누구 출연 시키면은 뭐 손수조 뭐 왜 손수조를 네. 출연시켰냐, 네가 배신자냐. 출연시켰다고 제가 배신자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방송을 추구하는 그럼요. 건데. 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이준석이 데려다 놓고 이준석을 혼낼 수도 있는 방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준석은 내 초대 안 하겠지만 오라고 해서 그놈이 올 놈도 아니지만 제 초를 알아서.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방송으로서 때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도 이렇게 논쟁의 해가면서 그럼요. 들어주고 예. 여러분들도 들으라는 그렇죠. 기회를 주는 거지. 제가 그냥 나는 무조건 애국이야. 그냥 난 그냥 보수 꼴통이야. 그냥 이것만 해야 돼. 이런 사람만 모셔야 돼. 그거는 진짜 그거는 우리가 위축돼. 그건 1인 방송이죠. 아무리 유튜버라도 이제 83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이걸 우리가 좀 어떤 조중동의 TV조선하고 맞짱 들 수 없지만 그래도 유튜브에서 더 탐사라든가 뭐 김어준이 하는 그렇죠. 이런 애들하고는 우리가 맞짱 뜰 수 있는 우리 이거 좀 충분하죠. 체격을 네, 체력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나는 단식하면서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할래. 그래 가야 돼. 너는 새끼야. 너는 어떨 때는 또 광고한다고요. 내 새끼 광고를 내 새끼야. 너는 애국만 해야지 새끼야. 너는 아니 여러 주식회사가 아니 그러면 TV조선이고 다 광고 해줘. 아니 교회도 헌금 받아고 그럼요. 11조 받아요. 네. 왜냐하면 사역을 하려면 절도 시주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절이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이 새끼야. 너는 슈퍼챗 왜 슈퍼챗 받아, 이 새끼야. 아니 나는 그리고 지난번에 콘서트 했는데 콘서트 예, 서초에서 하셨죠. 네, 예. 4만 원 받았어요. 예. 입장료. 너 새끼야 왜 4만 원 입장료를 받아? 너는 그냥 해야지 새끼야 너는. 아니 대관료가 300만 원이에요. 전 그리고 이해해요. 대관료 안 주고 그럼요.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럼요. 아니,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애국 방송인데 대관료를 왜 받아 이 새끼야 너는 새끼야. 그러던가. 그래야 되고 세금 내잖아요. 너는 애국 일하는데 국가에서 왜 세금 받아 이 새끼야. 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세금 낼 거 내고 그 장소를 빌리면 장소비도 내고 그다음에 출연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경비가 들어가요. 그거 제하고 금액도 오늘 밝힙니다. 남은 게 100몇십만 원 남았어요. 이제 다 그래서 왜냐면 매진됐어요. 매진돼 가지고 남은 거예요. 아주 출연진도 많았고 뭐 하여튼 근데 100몇십만 원 남았는데 제가 몇십만 원 더 보태서 200만 원을 저기 이승만 기념 권리금 기념관 권리금에 여기 기부하셨구나. 기부 증서 있습니다. 기부 증서 있어요. 제 돈 삽이 더 보태서 저 4만 원 받은 거 남은 거 제 삽이 보태서 200만 원 기부했어요. 200만 원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무슨 뭐 엄청나게 돈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조그만 데서 그렇게 한 거 가지고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막 뭐라 그러고 하여튼 뭐 근데 그거 그런 거 조선일보에 요구는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다른 거 요구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보수우파 우리끼리 진보 좌파가 그러는 건 저 새끼 그런다고 그래. 왜 우리끼리 그러냐고. 왜? 우리끼리 왜 그러냐고. 교수님한테 아니, 말 꺼내기네 내가. 예, 맞아요. 얘기하네. 교수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청자는 시청자로 끝내야 되는데 운영자가 자꾸 되시려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뭐 이 방송들도 저희 시사파이터도 그래요. 오시면은 자기 성향하고 다른 멘트 나가잖아요. 그럼 그 댓글로
댓글로 그냥 이 새끼 뭐만 실수만 해봐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어 하나 뭐래도 연도 하나 이거는 건 이제 충분히 미로 짐작 새길 수 있는 건데도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교수님. 이쁘다 그러면은 화장실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이쁜데 밉다 하면 그놈 밥 먹는 것도 밉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을 좀 우리가 좀 긍정 마인드로 이렇게 보면 뭐 광고도 할 수 있고 여기 나와서 노래도 할 수 있고 섹스폰도 할 수 있고. 노래 얘기하니까 예. 왜 애국 방송에서 노래하냐고. 저도 그걸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그것도 또. 예. 야, 왜 노래 이 새끼야? 예. 왜 피아노 쳐 이 새끼야? 예. 야, 너 아니 방송입니다. 때로는 엔터테인먼트 당연하죠. 그할 수 있으면 아, 해야 그럼 되고. 할 수. 일부러도 하는데 일부러도. 일부러도 하는데. 네, 그럼요. 아니 안정근 색소폰 잘 얼마나 부르더라고요. 좋아요. 그리고 민경 대표요. 예. 노래 잘해요. 그렇구나. 우리 인천 선배예요. 인천이죠. 예, 저 중학교 2년, 아니 그런 1년 선배. 거 왜 좀 마음 넓게. 그래 민경 노래도 한번 들어보자. 얼마나 좋아요. 안정근이 그래 색소폰 잘 예. 부르는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좀 이게 그러게 말이에요. 이걸 왜 애국 방송에서 왜 노래를 해? 네. 뭐 이러니까 나. 우리 보수들이 너무 경직됐어. 환장하겠어. 너무 경직됐어. 아픈 기억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지 말자.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너무 경직된 방송이 나오게 되면 딱딱하면은 젊은 애들은 안 봐요. 그래도 교수님이 그냥 티셔츠에 나와서도 막 하시고 피아노 건반도 누르고 또 안정원 같은 애들 나와서 마이크도 잡고 뭐 우리가 정치 시사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정치사 프로그램이 그만큼 왕성하고 이렇게 많이 저변 확대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렇거든요. 보통 사람이 접근하기가 이럴 때 뭔가 이벤트도 좀 하시고 중간중간에 애드립 또 해서 웃음도 주고 그러면 그게 원래 더 좋은 건데. 넓게 폭넓게 좀 봐주십시오. 맞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우리 보수 유파의 다 그래요. 우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경구단장처럼 시민단체를 이끌고 집회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넓게 봐주시고 또 더 크게는 정광훈 목사의 그 애국 그 리더십 이런 것도 좀 크게 통 크게 우리 응원하고 좀 이렇게 감싸는 그런 좀 노력이 좀 맞아요. 필요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그럼요. 그리고 뭐 건전한 비판은 꼭 필요한 거예요. 맹종이 사이비니까. 맹종은 사이비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우리가 지금 그것도 시기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님이 다시 사랑제일교회가 거듭나서 좋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까. 또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님 없으면요, 저희 시민단체들은요. 길을 못 펴요. 정말이에요. 쟤네들하고 맞서 싸울 수 할 있는 수가 힘이 없어요. 예. 능력이 안 돼. 네, 네.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계시는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안 돼. 충분합니다. 예. 그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환경구단장 너는 왜 머리를 여기 꽉 찼어? 깎았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깎아? 그런 사람, 머리 좀 부드럽게 깎아. 그리고 제가 변희재한테 조폭으로 고발당할 때는 저한테 깍두기라고. 머리가 이게 더 짧았거든요. 깍두기라고. 머리 좀 길러요. 근데 이쁘게 보는 사람은요, 제가 뭔 짓 해도 이뻐 죽겠대요. 알겠습니다. 네. 봐주십시오. 이쁘게 봐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